반갑습니다, 여러분. 유형별 팁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우리가 제목 추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서서 주제도 해봤고요. 주제와 제목의 차이가 뭘까라고 하시면 주제보다는 조금 더 줄인 명사형 혹은 이렇게 물어보는 의문문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쌤이랑 같이 한번 제목 추론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주제 추론 유형이랑 비슷해요. 자, 유사한데 주제를 어떻게? 간결하게. 쌤이 여기다 체킹을 해보면 자, 주제를 간결하다 보니까 조금 더 포괄적으로 나타낸 것을 정답으로 고르셔야 되겠고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지문의 핵심 어휘, 그리고 제목 선지의 핵심어가 다르게 표현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유의어로 표현된다던가 약간 패러프레이징 하는 거죠. 자, 아니면 내용을 조금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눈에 우리가 지문에 봤던 거 즉각적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정답 찾는 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답이 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어느 정도 인지한 상태에서 들어가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제목 추론을 하기 위해서 우리 유형 공략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지문이 길어요. 그지? 자, 지문이 긴데 한 문장, 또 다른 한 문장, 그 다음 한 문장 이렇게 각각의 한 문장들을 다 끊어서 보시기보다는 앞에 혹시 핵심 어휘가 무엇일까? 첫 번째, 핵심 어휘를 제일 먼저 찾으려고 하셔야 돼요. 핵심 어휘, 즉 이 글의 소재를 좀 찾아보시려고 해야 된다고요. 글을 쓰기 위한 주재료, 김치찌개라고 하면 김치, 이런 식으로 글을 쓰기 위한 핵심 소재는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처음부터 언급이 대부분 되는데 처음이 아니더라도 곧 머지않아 언급이 될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예시부터 먼저 시작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앞부분에서 우리가 핵심 어휘는 반드시 찾아야 된다. 그리고 그 핵심 어휘를 가지고 계속 글을 써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이 핵심 어휘를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봐요. 그럼 우리가 너무나 빠르게 핵심 어휘를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영어는 반복하는 말을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는 뭘로 바꾼다? 얘를 유의어나 어떤 유사어로 바꿔서 낼 수 있어요. 뭐 처음에는 동사를 냈다가 그거를 명사화 시켰다가 그리고 이 명사화를 비슷한 말로 바꿨다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핵심 어휘를 찾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해야 되는 게 뭐냐? 핵심 어휘를 찾았죠. 그러면 이제 주제랑 똑같아요. 주제랑 거의 유사하다 그랬잖아요. 주제는 뭐예요? 이 글쓴이의 의견이 담겨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 핵심 어휘에 대한 글쓴이의 의견은 뭐냐? 요걸 찾으러 나가셔야 됩니다. 단순히 해석하는 것과는 좀 다르죠. 목표가 있는 거예요. 핵심 어휘는 뭘까? 하고 들어가고 핵심 어휘 찾았으면 그럼 그거에 대해서 글쓴이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여기까지 2차적으로 우리가 이 두 단계를 같이 걸치면서 끝까지를 읽어보셔야 되겠습니다. 됐어? 자, 그래서 1 보시면 반복되는 내용과 주제의 위치를 보여주는 표현에 주목해서 주제를 파악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반복되는 내용이 곧 주제다. 그죠? 그리고 선생님 주제 위치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우리가 또 바로 뒤에서 보여줍니다. 자, 우리 근거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연결사. 연결사를 잘 알면 글의 구조가 훤히 보이고 그리고 그 글의 구조가 보이는 순간 정답을 찾는 게 훨씬 더 빨라진다. 그래서 여기 연결사 등 주제 위치를 보여주는 표현을 활용한 문장이 있다. 그럼 그 문장이 주제문일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바로 뒤에 한 번 더 공부를 해볼 건데요. however 같은 경우에는 그러나 하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그러나? 지금 약간 반전을 이뤘네. 반대를 했네. 그러면 앞서 얘기한 것보다는 however이 들어가 있는 문장이 중요하다는 거겠네. 이렇게 중요도를 조금 더 파악하시면서 읽는 습관을 들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선택지. 자, 선택지도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다고요. 왜냐면 비유적이고 함축적인 표현을 써버리면 우리가 또 그거를 한 번 더 꼬아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미 뭐 꼬아진 표현을 그거를 지문 속에서 어떻게 말했느냐라고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되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세 번째는 뭐냐면 매력적인 오답이죠. 역시나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너무 포괄적이야. 그지? 아니면 너무 지엽적이야. 정말 여기 있는 요 딱 한 문장, 요 한 문장에 딱 요 단어에 꽂혀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또 정답은 지문의 내용을 모두 포함해야 돼요. 전반적으로 다 커버해야 돼요. 그래서 교묘하게 지문의 핵심 어구를 포함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라고 해볼까? 여기에 집중이라고 하는 단어가 핵심 어휘였어요. 근데 여기 집중이 어디서 집중이냐면 한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 우물을 파는 것보다 한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뭐 성공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나왔어. 근데 이제 이 중간에 성공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이거 핵심 소재인데? 아, 그러면 얘도 맞겠구나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 여기 즉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여기 아니죠.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성공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집중이라는 단어를 넣었어. 집중이라고 하는 핵심 소재를 넣었는데 근데 집중이 한 분야에 관해서 팔아 그러면 뭐 성공한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집중을 오래 하지 못하는 자는 어떠한 이유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집중이라는 그 핵심 소재만 넣고 그 뒤에는 딴소리를 해. 그런 경우도 분명 있거든요. 그래서 핵심 소재를 먼저 고르는 건 좋은데 골랐다고 무조건 다 답이 아니니까 끝까지 읽어보시면서 글 쓰니까 그거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하는지도 반드시 파악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됐어. 자,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자, 그 전에 앞서서 역시나 한 번 더 연결사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반복하면 좋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번 다 한 강 한 강을 연달아 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살펴보시면서 반복 학습해 보세요. 자, 역접 대조. 이거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해. 그죠? 역접 대조는 뭐예요? 하지만, 그러나, 근데 라는 표현입니다. 그럼 우리가 A 근데 B 하면 당연히 B가 더 중요하고요. A지만 근데 B야 돼. 뭐뭐 하지만 B다. B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들어가 있는 문장이 나오면 대체적으로 그 뒤에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반대라고 하는 표현 있잖아요. 대조적으로, 반대로, 반면에 이렇게 얘기할 때는 뒤에 있는 B도 중요하지만 완전 대조를 가리킨다라고 하면 B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A와 같이 어떻게 대조되는지 비교를 또 같이 해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양보 같은 건 뭐예요? 뭐뭐일지라도. 자, 쌤이 얘기했었던 바로 비가 내릴지라도 나는 여행을 갈 것이다. 이렇게 비가 내리면 원래 우리가 야외 활동을 잘 안 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갈 거야 라고 하니까 원래 일관적으로 흘러가야 되는 비가 오면 안 가는데 이게 일관적인 건데 비가 와도 난 가. 이건 뭐예요? 조금의 반전이 있는 거죠. 이 반전은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 역시도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요약, 재진술, 강조. 여기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죠. 요약이라는 거는 글을 쓰고 났어. 조금 복잡해.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될까 봐 분명히 보세요. 모의고사 살펴보시면 지문이 막 한 문장 읽고 두 문장 읽는데 지문이 이해가 너무 안 돼요. 왜냐면 한글로 읽어도 해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해석은 했지. 근데 이해는 못하는 그냥 한글로만 번역을 해 놓은 상황인 거죠.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 근데 글쓴이는 알아요. 이 정도 얘기하면 이해를 못할 수도 있구나. 그래서 다시 말해서 즉 요약하자면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간결하고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될 수 있게 정리를 해놨겠죠. 그런 부분은 주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요약을 나타내는 in short, shortly, 여기서 여기 있는 to summarize, to sum up.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자주 보지 못했고 내가 잘 모르겠다 하는 단어들은 반드시 적어서 한 번씩 외워보시고요. 자, 밑에 있는 이 재진술도 마찬가지입니다. In other words, that is 라고 했던 거 우리 공부했죠. 자, 강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조는 글쓴이가 말할 때 자신도 모르게 강조를 하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특히 오히려 확실히 이것이 분명해, 중요해, 필수적이야 이런 말들을 쓴다면 당연히 글쓴이가 그렇게 강조했듯이 우리도 강조를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particularly 이렇게 나왔어요. particularly 그러면 특히 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 특히? 글쎄 여기 강조하고 있구나. 나 여기를 꼼꼼하게 읽어야지. 주제를 고를 때 여기를 한 번 더 봐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줄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전략적으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얘들아,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조건입니다. 우리 뭐뭐 한다면, 뭐뭐 하지 않는다면, 일단 뭐뭐라면. 자, 기억하시죠? 이런 것들도 잘 같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떠세요? 쌤이랑 같이 이렇게 제목 추론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목 추론은 뭐다? 그래, 핵심 소재를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핵심 소재에 대해서 글쓴이에 과연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걸 잘 정리해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트레이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준비한 제목 추론 대표 예제는요, 우리 2022학년도 수능의 24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보는데요. 제목 하니까 무슨 생각이나, 주제보다는 간결하게 줄인 거, 핵심 소재, 그리고 하나 더, 이 핵심 소재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핵심 소재를 고르는 게 너무 어려워? 첫 번째 문장부터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조금이라도 반복되는 유사어가 있다면 살펴보셔야 돼요. 자, 첫 번째 mending, 수리하는 것. 그리고 restoring, 복구하는 것. 물건을 수리하고 복구하는 것은 자, 자주 요구합니다. 훨씬 더 창의력을 요구합니다. 뭐보다? 본래의 생산보다는. 즉,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본래에 이게 있어요. 이 펜이 있어요. 근데 이 펜을 생산하는 것보다 자, 얘가 쌤이 너무 빡세게 수업을 해가지고 여기가 뿅 빠졌어. 그래서 이거 고쳐주세요. 가가지고 고치는 것이 더 창의력을 요한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해요? 그럼 창의력이 중요하다던가? 고치다가 중요한 건가? 아직은 모르시겠죠? 자, 그럼 우리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pre-industrial이라고 나옵니다. pre는 이전이란, 앞이란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산업화 이전이 됩니다. 자, 산업화 이전에 자, 여러분, 블랙스미스라는 단어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 사실 몰라도 뭐 풀 수는 있는데 알면 바로 쉽게 보이는 거. 얘가 대장장이에요, 대장장이. 대장장이는 뭐 하는 애지? 뭐 하는 직업이죠? 뭔가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죠? 뚝딱뚝딱 만들어내고 고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이전, 즉 산업화 이전의 대장장이가요, 물건을 만들어요. 그치? 근데 뭘로? To order, 주문으로. 그래서 고객이 주문을 하면 그걸 가지고 이제 물건을 만들어내는 거죠. 사람들을 위해서. 됐어? 자, his immediate community 이렇게 나오면 그의 인근에 있는 지역 사회에서의 사람들의 그 주문을 받아서 만들었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얘들아, 그 밑에 보니까 customizing 이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요즘은 막 신발이든 가방이든 이런 customizing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고객의 어떤 요구에 맞춰서 만들어내는 맞춤 제작 같은 거. 그래서 상품을 맞춤 제작하고요. 또 modifying, 뭐예요? 수정해주고요. 또는 변형시켜줍니다. 그 상품을요. 뭐에 따라서? 그 사용자에 따라서요. 자,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자, 이렇게 customizing하고 modifying하고 or transforming 하는 것이 그게 was routine, 그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누구에게? 대장장이에게.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왜 갑자기 대장장이 얘기가 나왔을까? 산업화 이전 얘기가 왜 나왔을까? 자, 이게 창의성과 관련됐을까요? 아니면 물건을 고치는 것과 관련됐을까요? 당연히 물건을 고치는 쪽이겠죠. 그럼 핵심 소재는 물건을 고치는 쪽이겠다.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고치다라고 하는 단어가 좀 많이 나온 것 같아. 그것이 뭐였냐 하고 쌤이 밑줄을 좀 쳐보면 살짝 위에 올려볼까요, 여러분? 자, 보시면 여기 이런 부분 막 mending, 이거 mend 고치다, store이라고 restore이라는 단어도 있지. 그리고 막 물건을 만드는데 막 customizing 해주고 수정해주고 변형해주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고치다, 만들다의 의미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핵심 포인트를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핵심 소재는 되도록 여기 정도까지 왔는데 거의 이 전 지문에서 이 전반부가 거의 끝나가는 상황에서 핵심 소재가 안 나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반복되는 어구를 좀 빨리 찾아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가볼게요. 고객이 또 어떻게 해요? Would bring things back. 그 물건을 다시 되가져가요. 자, 되가져갑니다. 만약 뭐 한다면? 물건이 이상하다면, 즉 물건이 뭔가 잘못되면 고객이 다시 누구에게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대장장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이곳에 왜 밑줄 쳤죠? bring back 왜 밑줄 쳤어요? 고쳐달라는 거잖아요. 이거 고치다구나. 고치다, 수리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repair는 명사로 쓰였어요. those 나왔습니다. 체킹하세요. 그러므로 수리는 됐어요? 그 만드는 생산의 연장이었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핵심 소재 우리 파악했어요. 뭐예요? 수리하는 것, 수리, 고치는 것, 고치다. 요겁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그 고치는 거에 대해서 과연 이 글쓴이가 갖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찾아 나서야겠다라고 목표를 자꾸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어디냐면요. industrialization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뭐예요? 산업화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정리가 돼요? 쌤은 이제 머릿속에 간단하게 정리를 보면 또 적으니까 내려볼래요? 쌤 내릴게요. 자, 여기까지 내리면 될까요? 여기서 내려도 되겠죠?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얘가 산업화예요. 산업화 이전. 우리 방금 전에 산업화 이전 얘기했어요. 산업화 이전에 뭐가 있다 그랬죠? 대장장이 얘기했습니다. 대장장이의 역할을 냈어요. 대장장이의 역할. 그 역할이 뭐예요? 물건을 고치고 커스터마이징 해주는 거. 결국에는 그런 커스터마이징 해주는 것의 중요성을 얘기했어요. 어떤 중요성? 직접 만들고 고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했잖아요. 그쵸? 그리고 핵심 소재는 뭐였다? repair. 이거였다. 자, 근데 산업화 이전이 나왔고, 그럼 이제 시간이 흘러서 산업화가 온 거예요. 자, 이제 산업화가 왔어. 결국에는 이 mass production이니까 대량 생산이 왔겠죠. 산업화 때는 대량 생산이 왔는데, 근데 여기 보시면 물건을 만드는 것은 뭐가 되냐면, 자, 이 기계 제작자의 역할이 된 겁니다. 근데 뭐예요? 제한된 지식으로. 자, 그러나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산업화는 기계에 의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장장이 역할이 필요 없구나. 그럼 수리 안 해도 되나? 자, 여기 벗이 보이나요? 여러분 역접, 대조 중요하잖아요. 벗에 체킹해야죠. 근데 수리는 벗도 중요하고 repair이라고 하는 핵심 소재까지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는 진짜 중요한 문장인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승부 봐야 돼요. 자, 그러나 이 수리가 continue to require 계속합니다. 요구를 계속한대요. 뭐를? 더 큰 이해를. 더 많은 이해를. 뭐에 의해? of 요구. 즉 이해입니다. 어떤 이해? of 요구. 그죠? 또 이런 comprehension 이것도 이해입니다. 요런 이해. 이런 이해들을 요구합니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얘들아 산업화예요. 기계에 의존합니다. 근데 수리가 여전히도 요구된대요. 수리는 뭐를 요구해요? 이해를 요구하죠. 이해를 요구한다. 자, 어떤 이해냐면 디자인 그리고 재료. 여러분 우리 봐봐요. 어떤 물건을 만들어 달라고 해요. 근데 대량 생산하지 않고 우리가 사람에게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그 만드는 사람은 뭘 알아야 돼요? 일단 디자인을 잘 알아야 돼요. 아무거나 만들어 줄 수 없잖아. 디자인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재료로 할지 내가 가죽으로 할지 뭐 천으로 할지 이런 재료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일단 전반적으로도 다 알아야 되고 또 뭐도 알아야 돼요? 디자인의 그 의도까지도 잘 이해를 해야 된다고요. 수리는 이런 것들을 다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자, 이미 누군가가 만들었어. 그럼 그거를 내가 고쳐요. 예를 들면 신발 생각해봐. 신발을 고쳐. 근데 그 신발에 이 힐이라고 하는 그 굽 있잖아요. 그 굽을 되게 얄쌍하게 만들었어. 그러면 그 얄쌍하게 만든 것을 그 디자이너의 의도도 생각하고, 그게 꼭 필요한 디자인도 좀 보고, 이게 어떤 걸로 만들지 재료도 좀 살펴보고, 그 전반적으로 잘 어울리는지도 다 살펴봐야 되는 그런 이해를 요구한대요. 자, 그럼 여러분, 밑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여기 이렇게 큰 따옴표가 나와요. 큰 따옴표가 나옵니다. 물론 여기 벗이 들어왔지만 여기 있는 내용은 무슨 내용을 가리킬까요? 자, 이 중간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1896년에 설명서입니다. 수리, 멘딩과 리페어링의 설명서에서 말하듯이 언급하듯이 이렇게 땡땡하다라는 것은 설명서를 통한 윗문장의 인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에서 다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산업화 이전과 산업화에서 이런 흘러가는 시간의 흐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 수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산업화 이전에서는 대장장의 역할이 중요했다. 그럼 뭐요? 수리의 중요성을 설명한 거죠. 수리의 중요성입니다. 수리의 중요성.
그리고 산업화 때는 어때요? 물론 기계에 의존했지. 대량 생산해야 되니까. 근데가 중요해요. 그럼 기계에 의존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리가 이런 이해를 요구하기 때문에 수리가 필요해 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형광펜 쳐져 있는 벗을 보시면 한 번 더 볼게요. 벗이 있긴 하니까 눈이 가잖아요. 모든 수리는 자 여러분 must 반드시 어떻게 해요? 행해줘야 됩니다. 뭘로? 손으로. 그러니까 손, 기계가 아닌 사람의 손으로 하는 그 수리가 중요하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도 산업화 이전도 산업화도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판단해 보시고 들어가 보면 되겠습니다. 자, 1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still left. 여전히 남겨져 있습니다. 누구에게? 현대 대장장이들에게. 대장장이? 자, 이거 나왔다고 무조건 좋아하는 게 아니라 대장장이가 갖고 있는 그 여기 지문에서의 역할이 뭐였어요? 직접 손으로 물건을 고치는 사람. 그러니까 현대의 대장장이들, 즉 현대의 물건을 직접 고치는 어떤 장인들 있잖아요. 그들에게 여전히 남겨진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수리의 기술. 수리의 기술이라는 건 수리의 중요성. 정답은 1번입니다. 어때요? 좀 어렵죠? 자, 2번부터 5번까지 틀린 거를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왜 어려워했을까 보시면 여기 보세요. repair, 수리. 여기 수리하는 사람. 수리. 그리고 여기 보니까 뭐가 나와요? 산업화. 근데 쌤이 그랬죠. 어떤 역사,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historical 이거 아니고 survey 나오지도 않았고요. 설문조사. 산업화가 중심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 2번이랑 5번은 지워져야죠. 그러니까 비슷하고 똑같은 그 위에 있는 그 지문 속에 있는 중요한 소재를 갖다 쓸 수는 있어요. 딴소리를 할 수 있다고요. 일단 3번 같은 경우에는 창의적인 그 수리하는 사람이 되는 방법을 알려줘요. 그런 거 전혀 안 나왔고요. 자, 수리의 과정입니다. 수리는 이렇게 하는 거야. 1번 요렇게 먼저 다 떼고 그 다음에 요거 다 닦고 그 다음에 이거를 고치기 위해서 뭘 하고 이러한 과정 안 나왔거든요. 그냥 한 번씩 조금씩 내뱉었던 그 단어들을 정리한 것 뿐이니까 얘를 보고 바로 정답을 고르시면 안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우리 요렇게 한번 공부를 해봤으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모의고사를 통해서 소재를 좀 찾아보고 반복되는 어구를 좀 찾아보고 정리해보시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 교수님의 의견이 무엇인지를 머릿속에 잘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